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쭉 거의 다 훑으셔가지고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438만 원을 올리셨어요. 정책 연구 용역 심의 자료 제작으로 150만 원, 연구 용역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해가지고 288만 원. 연구 용역비는 없네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각 부서에서 네. 정책 연구 용역을 하겠다고 이 위원회에다가 심의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위원회에서 그럼 몇 개 정도를 심의를 해요? 그 이 기획예산가로 업무 이관은 2,200만 원 시민 공익평가단에서 이제 했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럼 여기에 자체 지금 그 연구 용역이 없는 거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연구 네, 용역비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몇 회, 뭐 4회 이렇게 올라왔는데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하는데 이 4회가 그럼 다 이루어져요? 지금 이제 개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해마다 이제 올라오는 건수는 좀 조금씩 변화가 좀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그냥 4회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288만 원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평균적으로 요 정도 수준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잡았습니다. 25년도에는 그럼 몇 회 했어요? 지금 개최는 2회 했고요. 서면으로 3회에서 5회 정도 했습니다. 서면도 수당이 나가요. 그 외부 위원회에 대해서는 네,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했을 때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뭐 이유는 달기는 하지만 서면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3회를? 그 보통은 이제 이제 이 본 예산 앞두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개최를 하고요. 또 수시로 추경 앞두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건수가 적고 할 때는 서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한 번 할 때 몇 건 정도 하세요? 그 회의 개최할 경우에는 뭐 한 20건 정도 이렇게 되고요. 서면은 한두 건 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연구 용역이 평균 평택시에서 그러면은 한 100여 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40건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 40건 내외인데 위원회 참석 수당이 지금 4회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한 번 할 때 20건 정도가 올라오고 서면은 한두 건이라고 하셨으면 지금 설명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때그때마다 이제 건수라든가 횟수가 좀 계속 변화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4회 정도, 4회 정도 잡아서 이 정도면 그 범위 안에 좀 비슷하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그러니까 건수보다는 이제 횟수, 개최 횟수가 중요한데요. 아니요. 개최 횟수는 4회고 그 4회에 몇 건을 심의를 하냐고요. 정책 연구 용역이 1년에 몇 건 정도 되고 그 건수가 4회로 n분의 1을 하면 회당 몇 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20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 건당 서면은 한두 건이고 그래서 전체 그럼 4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100건 정도가 정책 연구 용역으로 올라오느냐라고 여쭤본 건데 제가 이해를 잘 100건까지는 안 못한 되고요. 건지. 그러니까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한두 건수가 건이라고 적습니다. 예, 예. 하셨잖아요. 아까 그거는 분명히 설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정책 연구 용역 같은 경우 했을 때 지금 이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정책 연구 용역에서 그 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몇 건 정도가 돼요? 그 한 두세 건, 1년에 한 두세 건 정도 됩니다.
이 위원들은 그 위원회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그 의회에서 이제 의원님 두 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직 위원으로 이제 국장님 포함이 되고 외부에 이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그 회계사님 뭐 이런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기본적인 위원회 구성 요건에 맞는 거네요. 그러면 네, 임기는 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일반적인 위원회하고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다른 위원회를 하나 여쭤볼 거라 질의를 드렸고요. 10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 위원회 수당도 있어요. 이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마을 공동체 조례위에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동안은 그 사회적 경제 팀에서 공동체로 같이 하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 위원회에서 이 마을 공동체도 같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들 중에서는 배제돼야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 마을 공동체에 혹시 참여하고 있는 위원이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참여된 건에 대해서는 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은 여기에 위원으로 넣지 않으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 건에서 본인이 회피를 한다고 해도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끼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을 다 알고 있는데 회피가 아니라 안 들어와야 되시는 거 아니냐고요. 위원회가 특수성이 있어서 인력풀이 약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위원 구성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예산은 지금 3,600만 원으로 당초보다 한 3,400 줄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자료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할 건데 공동체 아카데미가 일식해서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들어왔죠. 1,500만 원 곱하기 일식해서 1,0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네, 이 부분은 좀 오타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그렇고, 자, 총액은 줄었지만 민간 경사 사업 보조는 늘었어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업 지속성이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셔서 이렇게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건가요? 이 부분은 이제 앞서도 좀 설명을 네. 드렸었는데요. 그 25년도의 경우에 지금 7천만 원 중에서 이제 3천만 원은 이회 추경 때 그 민간 경상 보조로 목을 좀 바꿔서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민경보가 1억 5천이었거든요. 1억 5천으로 27개 아파트를 지원을 했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이렇게 행사 운영비를 자꾸 민경보로 추경에 바꾸는 것보다는 올해는 아예 이제 정리해서 이제 민경보를 좀 더 세우는 걸로, 그러니까 총액은 같은데 행사 운영비를 줄여서 민경보로 이렇게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 보조금이 갑자기 일시에 좀 늘어나는 걸로 이제 보여져서 지금 이제 1,000만 원만 좀 계산이 증액이 좀 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목 변경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네요. 네, 25년도에는 목 변경을 한 차례 했습니다. 그 이유는 행사 운영비에서 그 이전에는 이 아빠 초기에는 이제 교육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가지고 행사 운영비가 좀 비중이 컸었는데요. 그런 것 총액을 늘리기는 어려우니까 행사 운영비를 그동안 줄여서 그걸 가지고 늘어나는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기반 조성 비율을 조금 줄이신 건데 그렇게 하면서 프로그램 확대 효과가 실제로 나타난다고 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공동주택하고 마을 공동체하고 사업 예산이나 그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공동체라고 하면 사업 성과가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거는 공동주택이에요. 그런데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마을 공동체예요. 인지하시죠? 마을 공동체와 공동주택하고 조금 결이 다른 거 아시잖아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단시간 내에 빨리 나누고 참여율이나 주민 참여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공동주택이 맞지만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필요성을 있는 거는 마을 공동체가 훨씬 더 필요성이 있다라고 의원은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확대를 하면서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너무 치우친 게 아닌가.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씨앗기, 성장기, 뭐 열매기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가는데 공동체 같은 경우는 행사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도. 그러면 과연 어떤 게 마을 공동체 내지는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부분들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조금 도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원 효과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지표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 지표로 삼는 게 주민 참여도, 그날 행사 동원된 사람들 수, 그다음에 만족도 이거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마을 공동체와 공동주택하고는 지표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표가 달라지고 그 다른 지표를 인해서 이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렇게 목이 왔다 갔다 해서 사업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마을 공동체와 아니면은 공동주택하고 비율적으로 어떻게 안배라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는 자연불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고 소수 연령대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이런 사업을 문화재단하고도 연계해서 하는 걸 제가 버스킹식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공연하시는 마을의 그 공연자들 예술인들이 여기 찾아가서 같이 협업을 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마을 공동체는 그렇게 협업을 좀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워낙 적고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업들을 하고 주민 참여도가 참여도는 적지만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게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느꼈을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는 정확한 지표를 가지고 조금 하셔야 되고요. 목변경에서 사업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어느 사업에 훨씬 더 효과가 크고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배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오늘 우리 스마트 도시과장님 질의 굉장히 많이 받으셨는데 전반적인 얘기만 좀 드릴게요.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가져가는 예산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엄청 많아요.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그리고 너무 나눠져 있어서 이거 과연 정확하게 그리고 과장님이 다 인식을 하시고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비슷비슷한 것들이. 센터도 있고 거점도 있고 뭐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게 방대하게 자꾸 벌리시는 거예요? 분산돼서. 요번에 용역도 세우셨어요. 그쵸? 한 7억 정도 세우셨죠? 네, 그 도시 전략에 대한 부분이 네. 예. 그럼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담깁니까?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서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거의 이 정도예요. 도시재생 나눠져 있는 게. 어떻게 사업이 한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지. 센터 운영도 하고 계획 수립도 하고 거점 시설 운영도 하고 등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센터의 역할에서 이게 다 파생이 돼야 되는데 왜 운영비며 관리비며 이렇게 많이 드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예산을 세우면서 매년 도시재생에 대한 수십억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지금 부서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평택시 도시재생 사업이 거의 이제 내년도 그리고 이제 내년 완료가 되죠. 27년도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략 계획에 대한 그 용역상에도
저희가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한 그 계획 수립을 지금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 지원센터라든가 지금 그 각종 그 사업 진행 후에 완료된 거점 시설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기존의 사업 평가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시는 유지 관리나 향후의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최대한 고민을 해서 그 적절 수립하겠습니다. 네,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있으면 도시재생 지원 사업이 이 안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금 보면은 자료를 보면 엄청 방대인데 도시재생 거점 시설 운영 지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그 안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지금 파생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전략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총 사업비는 7억인데 향후 5억이 들어갈 거고 올해 이제 2억을 요구를 하셨어요. 여기에 지금 어떤 거를 담으려고 하시는지 조금 아까 설명하신 거 말고에 대한 부분을 이게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들어가나요? 네. 아니면은 26년, 27년도 이렇게까지만 들어가나요? 이 용역비 7억이? 저희가 2035년을 목표 연도로 해서 지금 그 전반적인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030으로 이렇게 지셨는데 2035년 안까지 도시재생에 대한 안을 수립해야겠다는 거잖아요. 네, 기존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진행되고 있는 신장이라든가 신평이라든가 이런 도시재생 사업도 요 계획 하에 그 대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계획에 대한 부분을 담겨져 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로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제 그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지역과 연계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그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총괄적인 그 전략 계획이 담기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여쭤보면 좀 그렇긴 한데 평택시가 도시재생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야기가 되고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한쪽 지역이 슬럼화가 되고 낙후되고 이런 부분들이 도시재생으로는 이게 복구가 안 된다는 거 담당 부서에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국가 사업이니까 받아서 시작을 하셨다가 나중에는 지자체 재원으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 도시재생은 진짜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네,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요. 아마 근본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뭐그 원도심이라고 하는 부분, 거기가 이제 슬럼화되니까 그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사실 그걸 완전히 밀고 다시 개발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원하십니다. 근데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이 북부 지역은 고도 제한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까 원도심에 대해서 지금 한정적으로 그런 도시재생 사업들을 많이 저희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자,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도시를 기획하고 신도시를 만들 때는요. 원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낙후되지 않게 정책을 세우고 신도시를 세우셔야 돼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도시계획에서 있어서 가장 기본이 그건데 그 기본이 안 지켜져서 이쪽에 신도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서 그대로 이주를 해서 여기 연령대가 낮아지고 또 다시 신도시가 하나 생기면 기존의 신도시가 또 빠져나가서 또 인구가 줄고 저희 지금 신도시가 몇 개가 생겼습니까? 평택에. 그러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도시재생으로는 이거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없어요. 도시재생을 하기 전에 도시기획을 하시고 도시계획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지만 이런 사업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도시를 생기기 전에 그 신도시 안에 무엇을 넣을까를 고민할 게 아니고 원도심에 있는 부분에 이 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먼저 담아주시면 도시재생이 필요가 없겠죠. 도시재생이라는 필요가 아니고 주민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는 계획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시는 근본적으로 지금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제가 3년 반 시의원을 하면서 느낀 제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도시재생은요, 저희가 이 세상 그 평택시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신도시가 또 10년, 20년 지나면 낙후되고 다른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계속 발생되는 문제점들이에요.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용역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 주시고요.
부서 간에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런 도시재생 사업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이 충분히 기반을 확충을 해가지고 도시재생이 아니고 살고 싶은 지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는 도시재생이 돼야 돼요. 마을길 넓히고 집 조금 담장해주고 꽃 끓여주고 꽃밭 만들어주고 해서는 도시재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시설들, 낙후된 시설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배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도시재생 이름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 자료를 보면서 지금 스마트 도시가는 거의 그래요. 거의 도시재생. 그거 말고 이제 방법용 CCTV 뭐 이 정도인데 전반적으로 이 많은 예산, 진짜 많은 예산이거든요. 국도비 매칭도 있고 국도비 매칭이 끝나면 지자체 이제 자원으로만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예요? 100만 도시 가면서 이거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030 그 계획 세우실 때 7억이에요. 적은 예산 아닙니다. 충분히 녹여내시고 부서 간의 협업이 돼서 도시 기획을 하고 도시 계획을 하실 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놓치지 않고 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65페이지 보겠습니다. 데이터 활용 분석에 대해서 1억 6,600을 하셨는데 데이터라는 거는 정책 활용 목적에 따라서 유효 기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연구 용역비를 1억 5,600을 담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쭉 자료를 보니까 생활인구 데이터도 필요하고 유동인구 분석 데이터도 필요하고 소비 패턴 데이터도 필요하고 1인 가구 데이터도 필요한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통신사 데이터는 1, 2년 정도가 참고 자료치로 한계치로 알고 있고요. 상권 유동인구 같은 경우는 매년 갱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카드사 같은 경우는 소비 패턴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그 문화나 음식에 대한 아니면은 관광에 대한 이런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거의 이제 물가 그 상승분이나 물가 변동에 따라서 이게 조금 갱신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이것도 1, 2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1인 가구는 조금 갱신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농업생태원 같은 경우에는 계절마다 행사 따라 다른데 농업생태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1년 주기 4계절을 다 훑어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 용역이 충분히 다 담아질 수 있다고 보세요? 이 몇 개월에 걸쳐서 이 연구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한 8개월 됩니까? 이렇게 해서 쓰신 이 데이터 분석한 연구 용역을 그러면은 몇 년 동안 활용에 참고할 사항으로 1억 5,600을 계상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용역 기간은 한 뭐 7, 8개월 정도 지금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사항별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부 이제 뭐 단기간 내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제 이용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와 이거에 대한 그 대상을 선정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저희가 정책이나 어떤 사업이나 그런 거를 뭐 수립하는 시기에 있어서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이런 거를 담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련 부서하고 좀 충분히 좀 그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이런 식으로 갖고 들으시면 안 돼요. 연구 용역을 이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그 목적이 비슷한 부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유료 사이트가 있고 무료 사이트가 있어서 몇 가지는 무료 사이트에서 충분히 업데이트가 가능한 거고요. 유료 사이트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연구 용역을 주고 무료 사이트 걸 참고하는 사항이라 그렇게 되면 1억 5,600이 이게 타당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이 연구 용역을 데이터 분석이잖아요. 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1억 5,600을 주고 몇 년 동안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느냐가 정해져야지만 용역을 줄 수 있는 건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는 3년에서 5년짜리는 다 무료로 열려 있고요. 1년에서 2년짜리가 유료예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요 몇 개만 주면 용역 이렇게 안 삼으셔도 되고요. 이거 다른 거는 직원들이 하셔도 되는 데이터 분석 용역이에요. 이런 용역에 있어서는 용역을 뭐 필요하다 분명히 필요해서 올리셨겠죠. 그런데 그 데이터마다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는 인지를 하시고 그 유효 기간이 있으면 이 데이터를 1억 5,600을 주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몇 개월을 쓰느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 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뭐 부서랑 협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방법용 CCTV 송출 관할 신규 설치 3천만 원 곱하기 5개소입니다. 자, 제가 어제도 종합관제소하고 다 이야기를 했지만 자, 이게 이제 전기통신 인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실제로 설치를 어디에다 하느냐 가로등이냐 신호등이냐 아니면 지주를 세워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송출은 어떤 형태의 신규로 3,000원을 일괄적으로 하셨습니까? 현장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이거를 신청을 받으신 겁니까? 송출해서? 저희가 지금 그 원래 이제 그 한 매년 한 190여 개 정도 지금 그 설치 요청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대상을 선정해 놓고 갈 수는 없어서 저희가 예산이 되는 선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 평가가 되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선정이 되고 대상에 대해서 설계가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그 필요한 금액이 나오면 예, 다른 데서 처음에는 5개라고 했지만 예산이 좀 남으면 남은 예산 가지고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부분적으로 여건상에 좀 그 여유가 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그럼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CCTV를 달았을 때 지주를 세우지 않고 할 때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전주나 그 일부 설치할 때는 2,200 정도 개소당 설치가 되고요. 신규는 그 없이 할 때는 지주를 세울 경우는 한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예산이 남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설명을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 부서에서 미리 와서 설명을 하신 부서는 몇 개 부서 안 돼요. 다른 국은 미리 오셔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는데 왜 안 하니까 이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올라오면 당연히 방법용 CCTV는 평택은 3천만 원이야 아니면 4천만 원이야 버스 전용 차선의 CCTV는 2,500이야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료 이런 식으로 주시면 안 되죠. 앞으로는 부서에서 받을 때 지주를 세우는 거는 몇 개, 기존에 있는 거에다 설치하는 건 몇 개 해서 얼마 해가지고 만약에 신규로 더 들어올 것 같으면 조금 더 개수를 뭐 여유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남는 금액 가지고 몇 개 더 하려고 올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조금 앞으로는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169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에 대해서 기술평가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기술평가위원이 평택에 있습니까? 평택에는 기술평가위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기술평가위원들이 회의를 하는지 아세요? 지금 어디에다 이 기술평가위원들 수당을 주고 계신지는 아세요? 저희 지금 조달청을 통해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 왜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유지보수에 대한 어떤 업체나 여기에 대한 그 부분들이 지금 안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조사했는데 안 계세요? 정확히 조사는 못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조달청에 있는 기술평가위원들이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그 유지보수 업체들이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해서는 평가위원회를 평택에 두셔야 돼요. 제가 이거 위원회 전수조사 했을 때도 이 기술평가위원회가
있었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조사를 했는데 조달청에 있는 위원들이에요. 조달청에 있는 위원들이 저희들이 평택시 현안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자체가 당사자인데 당사자하고 계약을 하는데 평택시 기술평가위원회가 없다? 이분들 이거 말고도 또 저기 평가하시는 게 있죠. 다른 데서도 한 번 더 보이던데.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거 매년 한 번씩 그 인력풀을 조사를 한번 하시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이거 두셔야죠. 평택에 기술평가위원회. 이거 아까 그 최재형 의원님이 아답터 허브와 멀티텍 같은 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안 하겠지만 저도 이거 똑같이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은. 근데 기술평가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조금 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관내 여기 4개 아니에요? 역 5개입니다. 5개예요? 근데 네. 2개는 왜 빠졌어요? 그 진이역하고요. 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서정리역하고. 네, 서정리역은 그 철도 코레일에서 관리합니다. 아, 코레일에서요? 네. 그러면 이 3개만 평택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그 평택역하고 진이역하고 송탄역은 조성할 때 저희 시에 이관이 돼 있습니다. 네. 그 광장이요. 네. 근데 지금 그 나머지는 이관이 안 되고 직접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관이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 이제 저희가 광장을 뭐 이용하거나 할 때에는 사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면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광장들은 저희가 사용하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유지 관리비는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저희가 이게 유지 관리를 최소한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 송탄역이나 이런 데도 지금 사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근데 사실 예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뭐 보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진역이나 서정역 같은 경우는 평택시 지자체에서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우선은 뭐 그렇게 시급성은 없는 거고 평택역이나 지제역이나 송탄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표성을 띠고 있는 큰 역이라 활용도가 높으니까 관리비가 들어가도 이관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평택역 같은 경우는 애경이 이제 조성을 하면서 그때의 조건으로 그렇죠. 평택시로 이제 하는 걸로 조건이 부여가 됐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문화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90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고 사업 마무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차 없는 거리는 내년 6월 마지막에 이제 진행을 해서 9월에 완공 가능하다. 그런데 지하에는 기존에 있던 지하 상가들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서 철거를 하는데 조금 그 세심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에 대해서 그러면 설계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지하에 있는 구조물을 저희가 이제 걷어내게 되면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설계 변경까지는 아니고요. 변경은 해야 됩니다, 조금. 네. 설계 변경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발생된다고 보십니까? 그 구조물을 저희가 파봐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예. 인지하시고 시작하신 사업인데 왜 처음에 그거를 안 넣으셨습니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공모를 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구조물이 얼마큼 있는지를 사실 모르고 설계를 했던 거고요. 과장님, 설계비가 얼마인데 그거를 모르고 설계를 공모를 하셨다는 국장님, 저 지금 이 부분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보충 설명 조금 해주시겠어요? 그 지하에 있는 상가를 모르고 설계를 하고 공모를 해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예, 뭐 공모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실시 설계할 때 뭐 반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시 저희가 설계 변경에 한번 들어가면 설계 변경 금액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산업 쪽이나 이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보는데 의도적으로 실시 설계 변경을 하는 것들이 많아서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그 철도가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처음부터 가려진 부분이 아니고 노출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분들이 공모를 했을 때 와서 현장을 봤을 거고 그 부분이 놓치고 가서 지금 설계 변경이 된다고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제일 궁금해지거든요. 어느 정도가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평택역에 있는 그 지하 상가가 과거에 있었다라는 거는 뭐 저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한 그 자료가 평택시에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폐쇄할 때 그 구조물을 드러내고 폐쇄를 했는지 거기에 그냥 흙으로만 그냥 메꿔 놨는지를 사실 파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들어가 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톱하기를 해보니 시험 톱하기를 해보니 과장님, 네. 그거는 자꾸 설명을 하시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설명을 조금 자제하시고요. 자료를 주셔야지 어떻게 이 큰 공사를 하는데 좀 늦어지더라도 관련 부서하고 이 연관된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설계를 들어가야죠. 공모를 하시고 자료가 없다. 그냥 메꿔놨는지 철거를 했는지 몰랐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런 설명은 여기서 하시면 저도 불편해지고 과장님도 불편하고 모두가 불편한데 따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복합문화공간 저희가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설계 변경이 안 되고 할 수가 없다라는 자료를 봤을 때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질문을 드렸더니 설계를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지금 지하 주차장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공사 기간도 늘어날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고요. 생각지도 않던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는 방향도 지금 이제 있다라고 보고요. 설계 변경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변 상권 교통체계 개편 계획은 확인을 좀 하셨어요? 네, 저희가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다 협의를 했고요. 네. 예, 그 지역 거기 주민들하고도 추가적으로 설명회나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그거는 그냥 할 거고요. 제가 여기서 물어보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냐라고 여쭤보고 싶은데 그냥 자료로 요거는 따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네, 방송으로는 알겠습니다.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또 하나 궁금증이 드는 게 향후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 재정 계획이 여기 중장기 계획에 안 담겨 있어요. 그쵸? 이거 지금 자료로 따지면 2026년도 9월에 추진을 한다라고 했고 이거에 따라서 저희 중장기 계획에 향후 유지관리비가 적어도 28년, 29년, 30년도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가져 있거든요. 유지관리비는 지금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데 한 2억 8천 정도 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수경 시설 같은 경우는 연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보이고요.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아, 그게 이제 저희가 연장이 60m 양쪽에 이제 60m 정도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 수도세하고 전기세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아니에요. 그거 청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한번 그것 좀 지금 보십시오. 예, 그 말씀하시는 이제 청소비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광장 전체를 또 관리하면서 또 유지비가 좀 들어갈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빼시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체 그런 것까지 포함되면 여기 유지관리비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또요. 예.
거기에 이제 미디어홀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추산을 안 해놨습니다. 이제 뭐냐면 그 하자기가 2년 동안은 이제 그 설치한 데서 이제 할 거고요. 자, 저희가 하자 준공- 기간 2년, 맥시멈이 2년이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2년 안에 문 닫고 가는데 그 미디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몇 건이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이런 거 해놓고 업체가 그냥 없어져요. 유지 보수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좀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뭐 계약돼 있는 업체가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먼저 문제가 한번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금년도 말에는 결정이 날 걸로 저희는 보이는데 그 회사는 이제 계약 해지 사항이 발생을 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약금은요 발생이 됩니까? 아니요, 지금 뭐 설치를 했거나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 지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배상할 수 저희가 있는 부분은 이제 없고요. 그 미디어는 어차피 내년도에 설치였기 들어가는 때문에. 부분이라서 그런 뭐 제반적인 사항들은 없을 거고요. 자, 그럼 미디어에 대해서 유지 관리비는 얼마를? 저희가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컨텐츠 개발하는 비용이 가장 큰 비용인데요. 콘텐츠 개발은 보통 몇 억 하잖아요. 뭐 보통 뭐 2, 3분 정도면 적게는 5천에서 1억까지 들어갑니다. 그게. 적게는이라는데 그 적게는 사실 프로그램을 보시면 쓸 수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보통 2억에서 3억을 주셔야지만 저희 시 들어오는 관문에서 그래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유지관리비를 얼마를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미디어까지 다 하면 한 4억 5천 정도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연 그쵸? 맞습니다. 네, 예. 4억 5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어떤 문화 향유나 평택시의 랜드마크 그다음에 평택시를 홍보하는 걸로 하면 뭐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설계 변경과 지하 주차장이 저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주변 상권의 교통체계 개편 계획이 어떻게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토목비가 총 한 65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잘못 산출했나요? 공사비는 420억 정도 됩니다. 주차장, 지하 주차장까지 포함하면은 그 정도 되지 않아요? 657억? 저희 주차장까지 다 다 해서 포함해서 400억 네, 대예요? 네. 그러면 제가 설계 변경하고 나중에 변경되는 것까지 이건 제가 잡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 그렇긴 한데 그게 맞아야 되는데 지금 아무튼 이게 좀 변수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국에서 제일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오늘도 문제시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리 신상희 과장님 일 잘하지 않습니까? 모든 거를 다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빨리 해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스마트 도시과 아까 그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근데 뒤에 이제 183페이지 보면 그 주민역량 강화 용역 2차분이 있습니다. 4천만 원. 이 연구 용역비가 이제 작년에도 하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매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역령 강화는 지금 5차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까지는 다 아직- 완료를 했고요. 네. 5차는 올해 그 6월부터 해서 내년까지 지금 진행된 상황입니다. 여기 2차라고 표기된 건 뭐예요? 그 지금 5차에 대한 부분이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지금 4천만 원씩 이제 그 쭉 진행이 됐잖아요. 용역비로. 자, 그러면은 이 용역 목표가 정확히 뭐였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재생 관련 그 주민들에 대한 각자 이제 역할에 대한 부분이든가 재생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컨텐츠나 이런 거를 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거 나름대로 어떤 그 주변의 학습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담아줄 수 있는 역량 강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 용역비가 성과 지표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5차까지 하신 건데 성과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그리고 그 성과 지표에 의해서 향후 27년 계획은 이게 지금 이번이 5차 아닙니까? 네, 5차가 마지막입니다. 5차면은 26년이니까 27년도 향후 계획이 이 역량 강화 연구 용역비로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역량 강화로. 그럼 이거를 했을 때 성과 지표가 어떻게 나와서 향후 27년부터는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 2억 원을 사회경제조직 역량 강화로 쓴 예산에 대한 그 비용이 내놔야 될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과 지표가 4차까지 어떻게 나왔고 5차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지표를 가지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1 결과 보고서 제작이 500만 원이에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다른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가 상승 부분 반영이 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안 됐고 그래서 그것도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모니터 1 결과 보고서가 뭔데 몇 해도 아니고 모니터 1 결과 보고서 해가지고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도 필요하고 아까 연구 용역비 대한 성과지표 향후 계획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5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그 향후 계획이 단기 중기로 세워졌는지 이게 도시재생센터에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를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모니터 1 결과 보고서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 부분도 같이 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보고는 알 수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평지역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민간이 600만 원 그 사업비를 그 보조한 게 있어요. 6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이 사업량은 3개 단위 사업에 8개 세부 사업이라고 하셨고 2년 동안 하는 사업이라 2026년도면은 끝나는 사업입니다. 민간 6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건가요? 지금 일부 이제 그 도시재생 원평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그 주택 개량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자부담 부분들이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측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 효과를 보면 지분 개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민간 사업 600만 원이 어떻게 산출이 돼서 여기에 나왔는지가 궁금해지는 거죠. 다음부터는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 효과에 대한 부분 가고 그 부분은 사업 내용에 담아 주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또 조금 신경 써서 예산안 자료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방재정 계획.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또 피는 게 미안하기는 한데 걔도 좀 궁금해서요. 58페이지 산업진흥원 거 보겠습니다. 26년도 27년도는 26년도보다 7억 5천이 늘고요. 28년도에는 8억 6천이 늘고 29년도에는 약 10억이 늡니다. 2030년도에는 2029년도보다 11억이 늘어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입니다. 산업진흥원 예산이 이렇게 중기지방재정 계획에서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연평균 증가율이 아주 높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15%.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건비 상승하는 부분은 해마다 발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의원님들 다시요. 네. 지금 과장님 다른 데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5.2%면은 인건비 상승이 없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더 중요한 이유는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지금 경과원에다가 위탁 사업 주는 기업 투자과의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요번에 부분이 3개가 갔나요? 아마 경과원으로 내년에 5개 사업이 넘어가는 5개가 걸로. 가요. 네. 8개 사업 중에 네, 네. 5개가 가고 3개가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아니 일몰된 걸로 알고 일몰로 있습니다. 했어요. 그러한 사업들이 늘어나다 보면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5%면 너무 높아요. 그렇죠? 이게 기업 투자가로 넘어갈 거죠. 네. 기업 투자가 과장님이 이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역 통합 재정 통계에 보면 그 통계치보다도 월등히 높아요. 산업진흥원이. 물론 이제 지금 그 출발을 해서 자리 잡아서 한참 일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과연 이게 평택시 재정하고 잘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높은 데가 1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중장기 계획 세울 때 내년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올해 사업할 때 분명히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과장님하고 기업투자과 과장님께서 잘 상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 자료를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셔야지만 타당성이 있다라고 예산 심사를 하게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에 보면 우리 미래도시 전략 명시월 건수가 10건이죠. 11건. 특별회계까지 해서 했는데 이 사업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이게 좀 많은 예산이 지금 명시월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뭐 다른 의원님들도 다 질의를 해주셨지만 물론 연속 사업이라도 있고 계속 사업이 있어서 명시월 된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사업의 그 어떤 효과도나 이런 게 좀 미흡해서 명시월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매년 이제 뭐 명시월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대한 이제 명시 2월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도 그렇죠. 같은 목표이기는 합니다. 요건 좀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뭐 부득이하게 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은 드립니다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뭐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뭐 또 방범 CCTV도 이제 조금 내려온 부분 이런 그렇죠. 부분들 예. 때문에 이제 명시월이 됐는데요. 명시월 사업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전략국 사업 보면은 뭐 도시 재생 같은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이월된 금액들이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전체 예산의 51.93%가 명시월 됐다는 것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그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음 해년부터는 좀 명시월금을 줄여서 유효적절한 곳에 더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예산이나 뭐 이런 거는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택시 사업 설명서를 할게요. 4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도비가 돼 있어서 지금 올해 19억 7,5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죠. 이제 했는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게 다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건립이 되고 이러면 이거 운영 체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운영은 이제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 건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만 갖춰서 실제 운영 관리는 보건소에서 담당하도록 할 겁니다. 모든 거 다 저기 국비 받아서 부지 조성해서 건축해서 완공이 되면 이제 보건소로 이관을 하실 예정이다. 네네, 리모델링이나 이제 오픈까지 해서 네. 이제 관리 주체는 이제 보건소로 변경할 계획. 글쎄 저희들이 생각해도 이게 건립 등 뭐 여러 가지 지원은 우리 미래도시 전략에서 하지만 이 운영 체계는 그래도 그 보건소 쪽이나 그런 쪽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네, 알았고요. 67페이지에면 그 제주 AI 인재 양성 교육에 이제 신규 사업이 1억 5천만 원 정도가 이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신규 사업을 예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주 AI 인재 양성은 이제 기존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예. 그 기업에 어떠한 AI 도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할 거고요.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그 대상이 120명이잖아요. 교육비가 60명씩 5일 이렇게 해서 120명 사업비를 계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조업에 한정된 기업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만 대상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거 계획 수준 지금 이거 예산이 이제 요구가 1억 5천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이러면 언제부터 이걸 실시할 거죠?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내년에 4, 5, 6월 달 하고 예. 그다음에 8월 달은 제외하고 7, 8월 제외하고 90, 10일 요 정도 운영해 보려고 지금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하죠? 지금 어쨌든 한 달 정도나 두 달은 모집 공고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인원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인원 선발하는 과정이라고 좀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제조업에 재직하는 직원들 중에서 120명 정도를 선정해서 이걸 교육 및 훈련을 이렇게 해주시는 일들을 또 신규 사업으로 이거 지정을 하셨는데 이 사업들이 그 사업의 완성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현장 노동자 휴게실 개선 사업이 뭐 도비 매칭 사업을 해서 우리가 3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수행 기관이 사회복지시설하고 요양병원, 중소기업 제조업체 해서 중소기업 근데 사회복지 요양병원 중소기업 3개소 신설 2개소에다 개선 1개소라고 해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장 노동자 휴게 시설을 해가지고 저희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중소기 제조업체인데요. 예. 그 사업 내용으로 보면 이제 청소라든가 경비자 있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그 약간 간병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휴게실, 그러니까 또 남녀 구분 샤워실이라든가 화장실 그런 걸 개선 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또 물품은 그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환기 시설 그런 게 잘 갖춰지지 않는 데 같은 경우에도 시설 물품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 3개소만 지금 돼 있거든요. 네. 신설 2개소 뭐 혹시 뭐 예정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예, 지금 신설 2개소가 하나 신설 2개소 해가지고 2천만 원이 되어 있고 예. 개선 1개소에서 1천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자부담이 10에서 20%가 별도로 돼 있고요.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놓은 건데 저희들
일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3군데 정도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조업체, 공기 조화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동방아동 재활원 장애인 거주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보수하고 큰 시설 변화는 없지만 주로 이제 개보수라든가 필요 물품 같은 거 이제 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저희들이 늘 이게 의회에서도 이제 그 노동자 휴게실 뭐 이제 각 그 기업이라든가 아파트에 경비 뭐 이런 분들의 휴게실을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휴게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이제 저희들이 해서 의회에서 그 예산도 만들어서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 시설 같은 데는 이제 큰 것도 있지만 작은 요양원 같은 데도 이게 해당이 되는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런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하는데 이제 조그만 데 같은 경우 자부담이 좀 20% 있다 보니까 20%. 예, 그것을 좀 하는데 신청은 가능합니다. 조그만 데는. 좀 가능해요. 예, 근데 네. 그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세계소인데 경쟁도 좀 만만치 않겠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공모할 거죠? 이게 내년도 1월달, 2월달 사이에 공모해가지고 시작합니다. 1월에서 그러면 한 개소에 이게 1,000만 원씩 드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부담이 뭐 20%라고 그래도 선정만 된다고 하면야 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좀 우리 뭐 예산이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이런 시설들을 좀 확충해서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뭐 예산 때문에 1년에 3개씩 그러면 올해도 3개 시설을 한 거죠? 네, 네.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스마트 도시과 다른 게 아니라 14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서정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 이게 그 사업이 원래는 이제 46억 내년 2026년도면 이게 일몰로 지정이 돼서 이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160억 아니 1억 6천 1억 6천이면 이게 지금 그 어떤 사업까지 이게 허락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그 예. 올해 그 집행이 안 된 부분이 2월이 돼서 그 예산하고 포함해가지고 지금 그 다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왜 궁금해서 물어보냐면 141페이지에 보면 그 사업 내용이 이제 사업량이 쭉 있어요. 있는데 이게 2024년도 10월 26또 2026년 12월까지 지역 축제 그 55번 영록길에 55 에비뉴 페스타 축제가 이번에 어떤 그 불협화음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취소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예, 3억 3,600만 원인가라는 이런 사업비 계상이 됐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보니까 2월이 된 그 추경에 2월 된 금액도 없고 반납한 금액도 없어요 지금. 부분은 어떻게 그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2월이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보니까 명시효에도 없고요. 그 추경에 반납에도 없어요. 이거는 어떤 그 명시효를 시키든지 아니면 추경에 반납을 이번에 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비 2월에 지금 서정 역세권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계속비 2월에요? 지금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은데. 명세에서 그 340페이지 제가 한번 더 찾아볼 거고요.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할 건가요? 네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선정된 그 컴퍼니 그 회사하고의 도시재생 협의체하고의 불협화음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가 실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도 집행부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스마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그 내년도 추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지금 그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제 매주 그리고 어떤 수시 안건이 있으면 수시로 해서 지금 주민협체하고 협의를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 대한 그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충분히 담고 그리고 계약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제 조달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업체에 대한 선정도 좀 고민을 해서 제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지금 많은 부분을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김명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도시 재생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돈만 먹는 물만 먹는 하마다처럼 돈만 없애는 사업이 아닌가 눈에 띄지가 않잖아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별로 확 눈에 안 띄다 보니까 돈만 없어지는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 도시재생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서정동하고 신장동에는 전에는 2000년도에는 뉴타운이라고 뉴타운 개발로 지구 지정이 됐었어요. 거기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정권이 바뀌고 이제 이러면서 그게 뉴타운이 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이제 그때부터 도시 뉴딜 사업 해가지고 이게 도시 재생으로 이게부터 시작이 될 때부터 이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게 이제 주민 동의가 뭐 70%까지 받아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까지 했다가 평택시가 다른 신평 지역이나 이런 쪽은 몰라도 지가 거주하고 있는 이 서정동하고 신장동 쪽은 이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이제 해제가 되고 도시 재생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게 진행 과정도 여러 가지로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서 예산은 계속 도비 국비 계속 들어가는 지금 반복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어요. 이걸 어떻게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2026년까지 일몰 사업이라고 하는데 내년도까지는 이게 다 해결이 될지 의문이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서정 역세권 그 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작이 좀 그 매끄럽지 않았던 만큼 마무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더 좀 그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그게 보면 그 예산만 편성해주고 그 이렇게 좀 무관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긴 하거든요. 거기에 뭐 도시재생협의체 사무실 이런 데는 코디네이터라고 직원도 파견돼서 근무를 시키고 있죠. 네, 지금 직원이 그 코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 기초지원센터라든가 그 저희 그 팀 직원들이 보통 뭐 일주일에 한 2, 3회씩 계속 현장을 나가서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서정리 역세권 같은 경우는 예산이 46억이면 이거 굉장히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간판 사업도 진행이 된다고 하더니 그것도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이 간판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간판 사업은 55원길은 지금 거의 43개소 정도 해서 올해 지금 그 거의 그 정리가 돼서 마무리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일원에 대해서는 그 한 83개 그 상가에 대해서 내년도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 그 입간판 쪽에 대한 것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55년길은 다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갈 거예요. 그 간판 사업이 그 들어가는 통복시장이 있고 그것도 다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통복시장이나 송탄시장은 그 입구에 굉장히 시장이라는 타이틀 간판이 멋지게 설계가 돼서 지금 시장이 그 미관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서정시장만 좀 썰렁해요. 이제 이래서 저는 그거고 연관된 사업 지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통시장 그 게이트 부분에 대해서도 7개소가 내년도에 같이 전통시장 그 상가 간판하고 같이 이제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들이 계시다 계속 이동하시고 퇴직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조금 머물러 있다가 또 다시 시작이 진행이 되고 이제 이러는데 이게 도시 재생에 눈에 띄게 좀 이렇게 개발이 되고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한간에서 민원은 그냥 돈만 없애는 사업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듣지 않도록 우리 지도부에서도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하고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완성도가 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15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강소영 스마트 조성 사업 국비 이것도 261억이죠?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이 사업도 일몰로 돼서 내년도 2026년도를 끝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뭐 지난 9월달에 그 현장 탐방도 가보고 이제 이랬는데 그 들어간 그 비용 그 예산에 비해서 눈에 띄게 이렇게 저희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 좋은 그 어떤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라는 걸 저희들이 느끼고 인식하고 왔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돼서 완성도를 좀 시킬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 강수영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해가지고 이게 뭐 네 개 업체한테 의탁 의탁 드린 거죠. 그린 빌딩, 뭐 그린 워터, 그린 포레스트, 그린 풋프린트, 그린 허브, 데이터 허브, 그리고 KT 엔지니어링의 그린 리즈, 그다음에 그린 허브 이노베이션, 그리고 우리 데이터 얼라이언스한테 뭐 그린 시티즌 뭐 이렇게 해서 사업 보통 이게 261억 정도가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그 페트병 뭐 해수하고 이런 로봇 이런 거는 저희들이 가서 인지도 하고 왔고 뭐 체험도 하고 왔는데 그렇게 이게 그 뭐라 그럴까 많은 성과도가 있지 않은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로봇 운행하고 있나요? 네, 그 자율주행 로봇은 지금 그 시범 운영을 미리 좀 하고서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운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하고 야간에 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사업에 대한 성과, 지금 효과 이런 부분들은 예. 그 저희가 이런 어떤 전산상에서 이루어지는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어떤 그 소프트웨어 쪽의 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중간 단계에서 성과에 대한 부분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어떤 그 측정에 의한 그 인증을 통한 그 탄소 그 어떤 크레딧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결과 부분이 최종적으로 좀 나타나야만 결과 부분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라 좀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게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뭐 2023년도 11월부터 시작해서 2026년 내년 12월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그 완결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좀 그 분야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 지금 뭐 열심히 좀 해서 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소영 스마트 뭐 조성 사업이라 예산은 엄청 많이 들어간 건데 눈에 그렇게 띄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또 언제 현장에 나가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통 신도시 한박산공원 쪽에 만들어지는 그린워터 쪽 뭐 이런 사업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그린워터 부분은 지금 그 도로 측으로 지금 돼 있는 부분들은 일부 그 수도 관련된 일부 통로관만 지금 설치가 안 돼 있고 그 나머지 계획돼 있는 물량들이 있는데 계획돼 있는 물량 중에 일부 이제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능한 부분들은 다 그 됐고 그리고 한박산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지금 그 거의 한 70% 정도 이렇게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강소영 스마트 조성 사업 국비 해가지고 이게 사업량 같은 거에는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여기다가 좀 내실 좀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자료 요청해가지고 이런 거를 그냥 들고 다니면서 늘 보는데 이런 사업 그 내막 여기 우리 그 업무 여기 지침서 예산 지침서에 같이 표기를 해주면 저희들이 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좀 요청 좀 드립니다. 네, 설명서에도 좀 충분히 담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뭐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 제가 그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그 미래도시 전략국은 우리 평택시의 아주 전반적인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전략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예산 편성 미래와 방향성을 결정하는 국이기도 하지만 당년도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설계하는 우리 그 미래도시 전략국 아니에요.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정책의 그 어떤 투자라는 점에서 무게가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죠. 우리 그 산업건설위원회보다도 더 이렇게 사업이 더 많고 그 눈에 띄는 사업은 아니지만 참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사업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사업의 그 예산이 투명성과 효율성이 적절하게 분배돼서 미래 가치에 알맞는 우리 미래 도시 전략국의 사업 방향이 좀 확실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라는데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그 전략국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위원장님하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은 또 좋은 고견 주셔서 그 부분 저희가 잘 수렴해서 또 보다 나은 예산 수립이 될 수 있고 또 내년도에 보다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동안 우리 예산에 임해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랜 시간 동안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은 교육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평택시의 제2차 정례의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